네, 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지금 뉴데일리의 칼럼을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글입니다. 이분 글은 뭐 항상 페이블을 지릅니다. 길지도 않고요. 딱 투더 포인트로 빡빡 들어갑니다. 철학이 분명하고요.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국힘의 범용함과 사심 윤 대통령 이를 어찌할 건가. 범용이란 거는 그렇죠. 평범하면서 변변치 못한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거죠. 국힘.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나아갈 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1세기 국제정치에서 한국인이 어디에 설 것인지 그 좌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찍었다. 이 좌표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70여 년 동안 일관되게 한국인들의 정체성으로 지속해왔다. 그러나 근래 이 정체성이 흐려졌다. 왜? 주사파 등 극좌 운동권이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로 대중을 세뇌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 한국은 미일 제국주의 식민지, 북한은 자주적 민족적 어쩌고 하는 속임수가 그것이다. 문재인이 키워준 극좌파, 문재인 정권 들어 극좌파는 감췄던 발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저들은 대통령 집무실 외의 모든 영역에서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해방구를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 이 좌익 혁명 쓰나미에 기가 꺾여서 비좌파라는 국민의힘 실세들과 일부 매체들마저 좌익 세태에 반쯤 밀려주는 처세법을 쓰고 있다. 탄핵 정변에 앞장서 가담할 때부터 그들은 이미 더는 보수 자유우파로 분류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힘 실권파의 서로 다른 선택, 그들의 이런 처세는 비좌파 진영을 둘로 쪼개놓았다. 투철한 자유의 담지자 A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중간하고 양다리 걸치는 생존법 B로 갈 것인가의 둘로 나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앞으로 A 편에 설 것을 선언한 것이다. 적절한 선택이었다. 오늘의 국제정세엔 인도태평양 자유연대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유라시아 전체냐의 대결에서 어중간한 몰가치적 길이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힘 간 불편한 진실, 그러나 한국 국내 정치에서는 상황이 거꾸로다. 국민의힘 실권파와 일부 매체들이 B로 간 것이다. 왜 그렇게 됐나? 좌파 위세에 주눅이 든 나머지 그들과 싸우다가 피를 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 절충, 교환하는 게 좌익 세상에서도 잘 사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실권파의 그런 사는 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 자유주의 신념은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불편한 진실을 간파하고 있을까? 어찌할 것인가? 국민의힘 그 범용함과 사심일색으로는 2024 총선에서 어림도 없다. 이렇게 유근일 선생이 일갈했는데요. 범용, 적당한 단어를 쓰셨네요. 평범하면서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뿐입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말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야 훌륭하시죠. 근데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당권파들, 범용, 평범하면서 쓸모없는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이 사심까지 있어요. 그 사심이라는 건 뭡니까? 절체절명이거든요. 또 국회의원 배지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공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태영호 사건에서도 보면은 태영호가 처음에 이제 최고위원 되려고 보수우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4.3 발언 세게 팍 던져서 보수우파의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5.18도 김일성이가 작전 내세운 거다. 보수우파 그냥 제대로 된 역사 발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용한 사심 있는 국민의힘 당권파와 이 머저리들이 뜨거워하고, 왜냐면 좌파들 감히 5.18을 건드려 제주도 사람들은 또 뭣도 모르고 감히 4.3을 건드려하고 와 하니까 여기에 또 좌파 매체들, 어정쩡한 또 좌파 아닌 매체들도,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한 언론들이 시끄러우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저거 징계해야 된다 다 뜨거 이러고 나서니까 또 태영호가 가만있어 봐, 이거 내가 바른 말 했는데 왜 이러고 이래, 난 여기 또 공천 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징계받는 거 아니야? 징계위원회 소집
소집된다 어쩌다 하니까 애꿎은 또 전광훈 목사 입 닫아라 그 입 닫아라 또 이러고 태영호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또 야 그래도 이 8일날 징계는 열린다고 그러던데 그럼 난 징계는 무조건 되네. 가만히 있어봐. 1년 이상 징계 받으면 나는 공천 못 받으니까 야 어떻게든지 이거 징계를 최소화해야 되겠구나. 경고 요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광훈은 까서 좀 당권파 좀 기분 좋게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나? 그러면 좀 협박 비슷한 거 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흘린 거 보좌관들 앞에서 그냥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거 뭐 한일 관계 발언 이런 거 좀 대통령 뜻하고 같이 좀 해줘야 이거 공천 걱정 없는 거하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 과장돼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진복도 그런 말 한 거 없다. 그런 말 한 거 없겠. 그러니까 이진복하고 통화하거나 이진복하고 그런 말 한 적은 없겠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무슨 공천권이 있어요? 그런 말 한 거 없는데 제가 보기에도 태영호가 뻥친 거죠. 저 보좌관들 다독거리려고 뻥친 건데 그 뻥친 게 녹취를 했네. 거기에 이제 간첩이 있는 거지. 그 녹취가 이 MBC에다 하필 갖다 줬네. 그러니까 MBC에서 그냥 잘 물었다 이러고 다 그래. 왜냐하면 태영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좋은 소재거든. 그러니까 또 MBC 난리 나니까 좌파들 뭐 종편마다 나와서 좌파 평론가들 뭐 대통령이 뭐 공천에 개입했다 어쨌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범용함과 사심이 곁들여진 이 당권파와 국민의힘 거기에는 태영호 의원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범용하고 사심이 어떻게든지 공천 받으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물쭈물하는 당권파도 범용하고 사심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도 유근일 선생이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자유우파 신봉자예요. 그래서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게 좌파하고 싸우려니까 좌파처럼 싸워야 되거든요. 좌파처럼 싸운다는 건 뭐냐? 이념으로 무장해야 되고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는 목숨을 던져야 되는데 이거 피보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가 싫으니까 대충 저들의 공격이 오면은 그냥 싹 숨었다가 저들이 꼬랑지 내릴 것 같아 하고 만만한 거 그냥 이재명 범죄 뭐 이거만 가지고 나오고 이 가치 이념 철학에 대해서 공격받는 거는 스물스물 빼요. 범죄 사실 나온 것만 가지고 들이받기에 야 사건 파일이냐 형사냐 범죄만 가지고 들이파게 그건 모든 국민이 범죄인지 다 알아. 가치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뭐냐 그거가 무너뜨릴 때 목숨을 걸어야지. 범죄꾼하고 목숨 걸어? 그것도 제대로 걸지도 못하면서 이재명하고 제대로 목숨도 못 걸어요. 그러나 가치가 무너지면 정당은 죽는 거야. 정당이 가치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정당이야 아니면 무슨 눈치 보는 정당이야 회색 정당이야. 그거를 유근일 선생이 제대로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러면 이제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 이겨야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된 정치하는 거고 국민도 편안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절체절명 아니에요? 그건 다 동의해. 그건 국힘당 사람도 동의하고 국민도 동의하고 윤석열 정부도 동의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서 주물떡주물떡해서 저들끼리 공천 주고받고 챙기고 뭐 이렇게 총선 이길 것 같아? 부정선거도 못 막으면서 완전히 혁신을 해야 돼요. 국민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그러려면 공천권 내려놓으라니까. 당원들한테 공천권 돌려줍니다. 이거 선언을 미리 쳐야 돼요. 국힘당에서 우물쭈물 선언 안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치셔요. 나는 공천권 행사 안 한다. 절대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선포합니다. 공천에 공짜도 안 꺼내겠습니다. 절대로 당에게 맡기는데 당의 지도부도 저와 같이 공천권에 손대지 않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책임 당원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선방적으로 나가세요. 싸움도야 선방 때리는 사람이 절반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 혁명으로 비춰지잖아요. 노태우가 왜 당선됐어요? 그때 분위기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서 국민들이 혁혁한 공도 모르고 괜히 군사정권에 짜증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DJ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괜히 민주화하니까 민주화가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군사 독재 이건 나쁜 건 줄 알고 그랬었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왜 당선됐어요? 체육관 선거에서 그냥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로 가자고 선포해버리니까 국민이 직접 뽑아도 되잖아요. 체육관 선거하면 안전하게 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천권 자기들 가지고 자기들 측근들 이렇게 나눠먹게 하면 안전빵인데 이걸 당원들한테 돌려주면은 지들이 이거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고 금배지 못 받을 수도 있고 불안하거든. 아니라니까.
화끈하게 책임당원한테 돌려줘봐요. 알아서 책임당원들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했어? 배신자들 다 정리했잖아. 이준석계 천하용인인지 뭔지 다 정리해주잖아. 우리가 국민들이, 책임당원들이. 그러면은 양아치들 다 정리해주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 당원들이 알아서 올려준다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래야 국힘당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국민이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범용하고 사심이 가득한 이 국민의힘 당권파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 저들이 욕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니네 공천권 안 내려놓으면 니네 더 이상 치지 못해. 그러면 우린 갈아탈 거야. 뭐 갈아타면 찢어발겨서 보수 우파가 당이 두 당 되고 이러면은 결국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들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가. 두 당으로 쪼개져도 나중에 단일화하면 되잖아. 단일화는 여론조사로 하든 아니면 투표로 하든 그때 단일화하면 되잖아. 단일화하겠다는 거야. 신당을 만드는 꿈틀거리는 움직임도 단일화하겠다는 거야. 따로따로 안 내겠다는 거야. 단일화하면 니네들이 다 먹을 자신이 없어서 그러지. 안 돼. 그건 이제 늦었어. 그걸 안 하려면 신당 창당이 두려우면 공천권을 니네들이 내려놔. 정광훈 목사도 그걸 주장했지만 자유우파 시민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야. 정광훈 목사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야. 정치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주장하는 거야. 국힘의 범용한 사심이 그득한 이 사람들아, 하나같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방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요 범용하고 사심이 있어서 선방 못 쳐요. 대통령이 먼저 난 공천에 1도 관여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권을 가지신 당 지도부도 공천권 관여하지 마시고 당원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질리시길 바랍니다. 충성! 하실 분이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 하실 분으로 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충성 필승.